반갑습니다. 기초 사진 리터칭 강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라이트룸 가족여 내보내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C 샘플 나눠드린 폴더 안에 보시면 라이트룸이란 하는 PPT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먼저 열어서 우리가 왜 라이트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룸이 필요한 이유는 몇 가지 되겠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불어나는 화상 파일을 줄여서 하드디스크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카메라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데이터량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선택하다 보면 라이트룸이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RAW 파일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털을 현상할 수 있습니다. RAW 파일을 하고 JPG 여타 다른 화상 파일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수업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진을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능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화상 파일을 자유롭게 크기 변환과 용량 변환, 그리고 다른 파일로 변환시키면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너무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위치로 움직이면서 바로 사진의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러오기, 내보내기,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라이트룸을 금방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 배웠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오늘 불러오기와 내보내기들을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운, 그 다음부터 쉬워집니다. 그 다음, 라이트룸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꼭 해둬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본 사진이죠. 러로 찍은 원본 사진들을 모아둔 폴더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폴더에다가 넣은 원본 파일은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넓은 하드디스크 공간에다가 원본 사진을 넣은 폴더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폴더의 이름을 알기 쉽게 써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D 드라이브에 사진이란 폴더에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제가 찾을 수 있도록, 또 열어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2012년 10월에 송호리 단풍을 찍었다 하고 해서 이렇게 로아 파일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 파일을 넣어놓은 사진을 여러분 찍은 사진을 몽땅 넣을 수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여기다가 지속적으로 사진을 저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래야지만 라이트룸을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방금 넣은 원본 폴더하고 그 폴더를 백업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해서 잊어버리실 경우에 여러분들 백업 해 놓은 외장 하드에다 백업 해 놓으면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라이트룸 모든 형식의 파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러어 파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JPG하고 러어 파일의 색감 자체는 뭐 하늘하고 땅 차이 정도로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러어 파일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룸은 가능하면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어도비사에서 지금 포토샵하고 라이트룸 포함해서 월 11,000원에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굉장히 좋은 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라이센스 문제라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 꼭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라이트룸을 왜 해야 되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트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룸을 여러분들 열어보시면 좀 생소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뭐 뷰어도 아닌 것이, 포토샵도 아닌 것이,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손을 탁 놓게 되죠. 또 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하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라이트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룸 자체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에 기능을 발휘하는 창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사진을 보여주는 창이 있고, 그 밑으로 이 필름 스트립 해가지고 필름처럼 이게 작은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작은 사진을 클릭하면 위에 큰 사진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조그마한 여러분들 잘 아는 기능을 알 수 있는 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창은 별로 사용을 안 합니다. 라이트룸에서. 근데 뭐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라이브러리, 현상, 지도, 책, 슬라이드쇼, 인쇄, 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라이트룸에 일곱 가지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라이브러리하고 현상하는 부분입니다. 지도는 실제로 지도 위에다가 재료들을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책을 만들 수 있고, 슬라이드쇼를 만들 수 있고, 인쇄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프레시로 웹사이트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지도부터는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합니다. 시중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개, 라이브러리하고 현상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배우실 가져오기와 내보내기는 라이브러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져오기와 내보내기는 라이트룸에 입구하고 출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라이브러리를 누르시고 가져오기 아니면 내보내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기는 라이트룸으로 들어오는 입구, 그 다음에 내보내기는 라이트룸에서 나가는 입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라이트룸은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뷰어 프로그램 같아요. 그죠? 근데 뷰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라이트룸은 아무 컴퓨터에 있는 모든 폴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폴더만 가져와서 편집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져오기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져오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기는 간단합니다. 여기 가져오기 버튼 있죠.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큰 창이 하나 열릴 겁니다. 새로운 창이에요. 그죠? 근데 밑에 보면 버튼이 있어요. 조그맣게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생길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포토샵을 라이트룸을 까신 분들은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 밑에 이 버튼을 누르면 커집니다. 그죠? 누르면 작아지고 누르면 커지고. 자, 여기 가져오기 창이 있는데 이 가져오기 창은 간단합니다. 이 왼쪽 펜을 보시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하드 드라이브를 다 보여줘요. 만약에 엑스터널 드라이브를 꼽으셨다 그러면 여기 또 엑스터널 드라이브가 딱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올 사진에 대해서 이걸 눌러서 그 폴더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러가지고 보면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D 드라이브에 제가 사진을 저장하는 장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눌러보면 요 밑에 보시면 요 삼각형 보이시죠? 이 삼각형을 눌러서 폴더를 하시면 돼요. 이 삼각형이 보인다는 말은 하위 폴더가 하위에 그러니까 밑으로 폴더가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는 없죠. 이 말은 뭐냐면 요 밑으로는 폴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라이트룸은 모든 삼각형 생겼다면 그 밑으로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눌러보시면 밑에 아래 위가 열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제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가져왔던 걸 제가 잠깐 지울게요. 예,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함부로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우는 거예요. 자, 가져오기를 해보겠습니다. 눌러가지고. 자, 그럼 방금 제가 지웠던 우리 엑서사이즈 할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C 있겠죠. C의 사용자의 김효는 그죠. 여기에 데스크탑에 보면 SPC 샘플 안에 여기 있는 엑서사이즈 파일 일단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여기 체크마크가 돼가지고 쭉 전체적으로 다 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삼각이 또 있죠. 그 말은 밑에 하위 폴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라이트룸 똑똑해요. 그래서 요 위에 상위 폴더, 제일 위에 폴더만 하나 가져오시면 밑에 거를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그래 가져오게 되죠. 그럼 이 파워가 움직이죠. 쭉쭉쭉 움직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C에 생성을 시켰죠. 그럼 이 삼각기 만들어서 딱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폴더를 생성해 가지고 딱 정리를 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가 굉장히 똑똑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가져왔네요. 자, 다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엑서사이즈 폴더를 보시면 여기 삼각기 있으니까 밑에 폴더가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도 엑서사이즈 파일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걸 열어보시면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데모 파일, 포토, 이걸 사진이겠죠. 그럼 어디 삼각기 또 있네. 그럼 열어보시면 엑스포트, 그죠? 나간다는 얘기죠. 임포트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가족 사진 뭐 이런 식으로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끄고 포토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1, 2, 3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사용하실 폴더입니다. 이게 쭉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공부해 나가면서 이런 사진들을 갖다가 보면서 수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상위 폴더를 하나만 가져오면 밑에 하위 폴더를 얘가 자동으로 전부 다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제일 위에 폴더를 선택하시면 여기 사진들이 다 보여요. 그죠? 밑에 폴더에 클립이 다 보이죠? 근데 이 창을 삼각형을 열어서 밑으로 하위 폴더로 갈수록 게링 스타트. 그러면 이 폴더에 들어있는 사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토를 선택한다면 포토에 있는 사진을 다 보여주겠죠. 그죠? 그러면 저 라이브러리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라이브러리 안에만 들어있는 사진들이에요. 그렇죠? 이 원 라이브러리라는 그 안에 들어가면 여기 사진 개수가 보이죠? 112개, 얘는 149개. 이런 식으로 사진 몇 장인지 쭉 보여줘요. 그죠? 똑똑하죠?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다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드린 JPG 샘플 파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재밌는 또 여러분들 딱 알아차실 건데 C에 보면 여러분들 제가 가져오기 해볼게요. 가져오기라면 C 폴더를 우리가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폴더가 들어져. 이거는 컴퓨터에 실제로 있는 폴더겠죠. 근데 지금 제가 가져온 C 폴더를 열어보면 한 개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져온 폴더에 대해서만 얘가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은 여기에 보여주지가 않는다. 내가 꼭 필요해서 불러온 것만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가져오기 눌러서. 자, 내가 원하는 폴더를 찾을 거예요. C에서, 사용자에서, 삼각형 내죠. 그 다음에 김호에서, 데스크탑에서, SPC 샘플에서, 자, SPC 샘플에서, JPG 샘플. 그걸 딱 선택하면, 자, 여러분들 사용 사진들 있죠. 이걸 가져오긴 할 건데, 자, 앞에, 우리 가져왔던 거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라이트룸에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희미하게 표시해요. 벌써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시되면 내가 라이트룸 어딘가에 있구나, 가져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걸 못 찾겠다면, 여기서 지금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밤새기로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밤새기로 표시해서, 이 사진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김호의 데스크탑의 SP 샘플의 엑서사이즈에, 그렇죠. 엑셀 파일의 라이브러리에 토마스 패밀리라는 곳에 있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돌아가서 이렇게 똑같이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지금은 JPG 샘플 2016 거를 가져오기 누르면 이렇게 또 JPG 샘플 2016이라는 사진을 쭉 만들어줘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 가져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겠어요? 위에 거는 보면 화살표가 있고 얘는 화살표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JPG 샘플 2016은 뒤에 밑에 하이 폴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여주는 사진이 다라는 얘기입니다. 폴더가 따로 그 밑으로 하위에 밑으로 폴더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 이 삼각형이 있죠. 이 말은 뭐예요? 밑으로 사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진 뒤에 있는 사진이나 폴더 제가 가져온 것들을 보세요. 그러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항상 밑에 보면 저 하위 폴더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같은 2015년도 좀 많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위 폴더가 있는 것들은 꼭 삼각형이 형성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다 가져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베리 스타트에서 사진 한 장 고르겠습니다. 쓰는 부분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 한 장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사진을 제가 색감을 살짝 바꿔볼게요. 색감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쁘게 만든 다음에 사진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을 갖다가 내보내기를 할 거예요. 자, 내보내기는 어디 선택했어요? 라이브러리를 선택했어요. 형상을 했으니까 라이브러리를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럼 여러 장을 한꺼번에 내보낼 수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Shift 키를 눌러서 파일을 선택하듯이 선택하시면 돼요.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선택하셔도 됩니다. 한 번 더 빠지죠. 그리고 한 장을 보내셔야 되고 여러 장을 몇십 장을 여러분들이 보내셔도 돼요. 한꺼번에 얘가 다 보냅니다. 자, 자기가 보내고 싶은 사진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시세요.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제일 위에 내보내기 위치 어디다 내보낼 것인가 물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 폴더를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탕화면 같은 바탕화면 선택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자, 아니면 뭐 특정 폴더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따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여기 데스크탑이라는 바탕화면 자동 선택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위 폴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하위 폴더가 뭐예요? 데스크탑 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진을 한꺼번에 모아줄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체크박스를 하고 그러면 김 1, 2, 3, 4, 5라고 칩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사진을 김 1, 2, 3, 4, 5라는 폴더를 자동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넣어둬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꿀 것인가 하는 물어봅니다. 이름은 안 바꾸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원본 파일하고 대조할 때 힘들어요. 찾기도 힘들고. 자, 그 다음에 비디오 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설정 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열어보시면 JPG, PSD, TIFF, DNG, 원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DNG도 원본하고 똑같은 겁니다. 둘 다 로어 파일입니다. 그래서 보정값이 안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열심히 보정하신다면 DNG를 보정하시면 그대로 원본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다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JPG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PSD는 포토샵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포토샵용 데이터거든요. TIFF는 압축되지 않은 원본 화상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PSD하고 TIFF는 같은 말이에요. 그냥 포토샵에 쓰기 편하게 PSD라고 표시해요. 둘 다 포토샵이 열리긴 열려요. 근데 PSD는 레이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쓰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둘 다 압축되지 않은 원본 파일. 그 다음에 JPG는 압축된 파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JPG는 웹용, 웹이나 그냥 화면으로 보여줄 때, 여러분 태블릿 PC나 이런 걸 가지고 보여줄 때는 JPG를 사용하시고, PSD나 TIFF는 인쇄용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JPG를 일단 내보내 볼게요. JPG로 내보내기 하면 색공간 선택이 이제 sRGB로 나와요. 그 다음에 품질이 퍼센테이지로 100%다. 그죠? 색깔은 sRGB, 품질은 100%로 내보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크기 조정, 이제 그 다음에 크기 조정이에요. JPG로 제일 좋은 품질을 내보내는데 얼마나 크기로 내보낼 것인가. 체크를 안 하면 원래 원본대로 나가요. 근데 체크를 하고, 여러분 이제 큰 사진을 크게 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줄 필요는 없거든요. 딱 원하는 사이즈대로 내보내가 드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게 긴 가장자리예요. 여러분 사진이 가로, 세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긴 쪽, 가로든 세로든 긴 쪽을 얼마나 해서 내보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긴 쪽을 제가 1000픽셀로 내보내라 하겠습니다. 1000픽셀, 인치, 센치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픽셀로 하겠습니다. 왜 픽셀로 하냐면, JPG가 화상으로 내보낸다 그랬죠? 화상으로 보는 거, 인터넷으로 보는 거. 자, 그러면 픽셀을 쓰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니터 대부분이 보면 뭐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200에서 1500 픽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0, 1500이니까 브라우저가 보통 가운데 한 요 정도 사이즈 열리죠. 그냥 1000 정도로 열려요. 그러면 인터넷 올릴 때 1000을 올리면 딱 맞다는 얘기죠. 사이즈가. 그죠? 그래서 긴 가장자리야. 긴 쪽이 가로 같은 거 꽉 맞겠죠. 세로는 조금 길게 나오겠죠. 근데 긴 쪽이 1000픽셀이 되게, 그 다음에 해상도가 72. 이게 인치당 픽셀입니다. 모니터로 볼 때 다 72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진을 뽑으실 때는 300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인치, 가로, 세로 2.54cm 안에 점을 몇 개 찍을 것인가. 그죠? 그거를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이 모니터는 이 점이 보통 한 72개 정도 찍히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인치당 픽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때 DPI라고 하죠. 이건 PPI를 얘기합니다. 인치당 픽셀은 DPI. 그죠? 픽셀 per 인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72가 보통 여러분들 가진 모니터의 해상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1000픽셀이라고 여러분들 선택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출력 선명하게 하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화면으로 할 때는 그냥 표준을 내주시면 됩니다. 선명하게. 안에서 나중에 여러 현상 과정에서도 선명도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処리 다 끝났어요. 그죠? 저장할 장소, 파일 종류, 파일 크기, 그다음 선명하기까지 다 끝나서 그런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 다 나갔다 보셔야 되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보죠. 김 1, 2, 3, 4, 5라는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죠? 1000픽셀을 맞춰가지고 1000픽셀짜리 한번 열어볼까요? 자, 요만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픽셀을 했는데 픽셀이 1000개란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정확하게 내보내기가 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내보내기에서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JPG 어떤 걸로 내보내줬느냐 정리가 쉽죠. 자, 온라인이나 이런 때 볼 때는 JPG가 좋고 인쇄할 때는 이게 좋다. 그 다음에 여기 색공간 하나 있습니다. JPG는 무조건 sRGB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PSD나 TIFF로 내보낼 때는 프로 RGB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JPG 같은 비트수가 안 나오는데 PSD나 TIFF 같은 경우는 비트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비트수는 16비트 큰 걸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PSD나 TIFF는 프로 RGB 16비트. 이거는 왜 이래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JPG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에서도 잠깐 설명했죠. 여기가 해상도예요. 포토샵에 보면 DPI라고 쓰는데 DPI는 뭐냐면 픽셀 퍼 다시예요. 그거는 뭐냐면 주로 인쇄용입니다. 1인치 2.53cm 안에 점을 갖다 몇 개를 찍을 것인가 하고 종이 위에다 찍는 경우고, 지금 여기 보는 픽셀당 인치당 픽셀은 PPI예요. 그건 뭐냐면 이 모니터에 픽셀이 1인치에 몇 개 설정되어 있는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대부분의 모니터들이 72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고급 모니터들은 96도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보통 70이에요. 근데 이 해상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해상도를 요즘 모니터들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고정했죠. 그래서 그걸 바꿀 때마다 조금 달라지는데 보통 뭐 평균값은 이 값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하시면 브라우저 열릴 때 그 열리는 게 그냥 1000픽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으면 1500픽셀 정도 해놓으시면 선명하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대로 하시고,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 이 전체를 다 번내보니까요. 장내기. 그래서 이거를 1, 2, 3, 4, 1, 2, 3 합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인치하고 JPG, sRGB하고 자 그래서 내보내기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또 화면에 짝대기가 쭉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장수가 말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빠른 스피드예요. 이 많은 사진을 한꺼번에 포토샵 같으면 이거 불러서 줄이고 분리해서 줄이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근데 라이트룸은 5장 내보내는데 몇 초 안 걸렸죠? 5장 깨끗하게 1000픽셀로 바로 세로 정리가 돼가지고 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괜찮죠? 스피디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